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ISC입니다. AI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검사할 때 쓰는 테스트 소켓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곳이죠. 최근 AI 시장이 워낙 뜨거워지면서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ISC는 AI 반도체 시장의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과연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요, ISC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또 시장 지위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성장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죠. 글쎄요. 저는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화려한 AI 성장 스토리 뒤에 가려진 기존 사업의 한계, 그리고 이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같은 그런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SC가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확신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러버소켓이라는 독점적인 기술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AI 가속기나 구글의 TPU 같은 고성능 칩들은 굉장히 비싸고 또 예민하거든요. 이걸 테스트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죠. 기존의 그 포고핀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 포고핀 방식은 금속핀 수천 개를 촘촘히 박아서 만든 건데 고주파 신호를 보낼 때 핀끼리 간섭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뾰족한 핀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칩에 미세한 상처를 낼 위험도 있었죠. 하지만 ISC의 러버 소켓은 전기가 통하는 특수 실리콘 고무를 사용합니다. 부드러워서 칩에 흠집을 낼 염려가 없고 신호 간섭 없이 깨끗하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 기술적 우위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쓰던 걸 이제는 대량 양산 라인에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출 645억 원에 영업이익이 174억 원, 시장의 예상을 정말 아득히 뛰어넘었죠. 더 놀라운 건 AI 관련 제품군의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40%가 넘어요. 반도체 장비 부품 산업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15%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익률 자체가 기술적 혜자의 깊이를 증명하는 셈이죠. 회사가 매년 20%씩 성장해서 2027년까지 매출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걸 괜히 내세운 게 아닙니다. 이건 기술력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눈부신 성장세와 높은 이익률은 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AI 이야기의 그림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뿌리였던 메모리 반도체용 소켓 사업의 부진입니다. 한때 국내 메모리 3사 내 점유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막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회사 스스로도 IR 자료를 통해서 메모리 소켓 사업의 수익성은 과거처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메모리 업체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제외하고는요, 기존 DDR4 같은 일반 메모리 분야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 사업부는 올해보다 조금 나아지는 수준에 그칠 것이고 한 자릿수 마진의 사업이 계속해서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고마진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마쳤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결국 AI를 포함한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이죠.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더 큰 위험입니다. 지나치게 AI 가속기라는 단일 시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사업 구조는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5년만 해도 북미의 주요 CPU 고객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관련 실적이 크게 꺾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빅테크 고객사들이 투자를 줄이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AI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 열기가 한 1, 2년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면 그 충격을 흡수할 다른 안전장치가 부족해 보입니다. 2027년 매출 4천억 원이라는 목표도 그래서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에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수한 장비 사업은 마진이 10에서 15% 수준으로 매우 낮아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높은 이익률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M&A가 오히려 수익성을 희석시키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2025년 말까지 분기당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AI라는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죠. 특정 분야 편중 리스크도 이건 해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 북미의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새로운 글로벌 AI 가속기 고객사를 확보해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처 다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서핑보드 하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서핑보드를 동시에 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 주장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뜨거운 한 분야, 즉 AI 가속기라는 이 좁은 카테고리 안에서 고객사를 두세 개 더 늘리는 것을 그걸 진정한 사업 다각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분야의 상황을 한번 보죠. 스마트폰은 계절성이 뚜렷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PC 시장은 이제 겨우 기나긴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을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매출은 양산이 빨라야 2027년에나 가능한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결국 현재 ISC의 실적을 견인하는 건 명백히 AI 데이터 센터 하나뿐입니다. 이건 사실상 회사의 명운을 AI의 미래 하나에 올인하고 있는 전략이나 다름없습니다. AI 시장이 만약 1, 2년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면 그 실적 공백을 메워줄 확실한 캐시카우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올인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시장에 집중하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 해자입니다. ISC의 기술은 단순히 성벽을 높게 쌓은 게 아닙니다. 성벽을 이루는 벽돌 자체를 만드는 비법을 가진 것에 가깝죠. 경쟁사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같은 강도의 벽돌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원자재인 특수 파우더를 배합하고 가공하는 전공정을 100% 내재화한 것은 전 세계에서 ISC가 유일합니다. 이 기술 장벽이 얼마나 높냐면 만약 경쟁사가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원의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설령 그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수요를 안정시키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이미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의 대세는 포고핀에서 러버 소켓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그 시장의 과실은 ISC가 상당 기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논리에는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영업이익률이 45%에서 50%에 달하는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을 경쟁자들이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영원한 기술 해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대만의 주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소위 OSAT들이 직접 러버 소켓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품을 사서 쓰는 고객사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플레이어들입니다. 이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다는 건 공급망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ISC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력과 고객 기반을 갖춘 거대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만히 놔둘 경쟁자는 없으니까요.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은 당연히 고려해야죠.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걸로 고객사를 설득해서 기존의 굳건한 공급망을 바꾸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ISC는 이미 주요 칩 메이커들과 초기 R&D 단계부터 깊숙이 협력하면서 차세대 칩의 사양에 맞춰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끈끈한 신뢰관계는 단순히 가격을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깨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환원 정책에서 더 큰 성장의 자신감을 봅니다. 회사의 체질 자체가 고수익 구조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수익성 낮은 DDR4 같은 구형 메모리 제품은 과감히 정리했고 40%가 넘는 고마진 AI 제품 비중을 2026년까지 70%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보유한 순현금만 3,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연간 300억에서 4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건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 3,300억 원의 현금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현금을 신규 R&D가 아닌 주주 환원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회사가 스스로 추가적인 기술 혁신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신호는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그 지점에서 성장통과 수익성 희석의 우려를 봅니다. 앞서 언급했던 새로 인수한 장비 사업의 낮은 마진을 관과하고 계십니다. 만약 회사의 목표대로 이 사업이 매출 1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다면 필연적으로 회사 전체의 높은 이익률을 갉아먹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기존 사업 마진이 30%이고 신규 사업 마진이 10%라고 가정하면 전체 매출 4천억 중 1천억 원이 신규 사업에서 나올 경우 전체 영업이익률은 25%까지 떨어집니다. 40%를 넘나들던 이익률이 크게 훼손되는 거죠. 또한 총 주주 환원율 30%라는 것은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6년 2분기에나 발표될 계획일 뿐입니다.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도 실제 주주 환원 실행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현금은 미래 투자를 이미 다 마친 후에 잉여 현금을 의미합니다. 당장 내년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 400억 원의 투자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큼 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주주 환원은 그만큼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낮은 마진의 장비 사업 인수 역시 단기적인 수익성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시너지를 노린 전략적 인수로 봐야 합니다. 고객에게 소켓 단품만 파는 게 아니라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와 보드까지 묶어서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른바 로깅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분야에서 ISC가 현재 보여주는 성과는 분명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일 시장, 단일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과 2027년 4천억 매출이라는 야심찬 목표에 따르는 그 실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메모리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와 성장을 위해 인수한 신사업이 오히려 전체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SC의 독보적인 러버 소켓 기술력이 AI와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뛰어난 실적, 2027년까지의 명확한 성장 전략, 그리고 3,300억 원의 현금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재무 구조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ISC의 밝은 미래를 둘러싼 기대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전략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해 앞으로도 더 깊이 탐색해 볼 지점이 많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기회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함께 저울질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핵심일 것입니다.